오늘 준비한 사연은 25살 청년이 생고기집 아줌마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25이고요. 군대를 막 전역하고 복학까지 아직 2달 정도 남아있던 시점이었어요. 솔직히 당장 학교 등록금이며 생활비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부모님께 또 손 벌리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복학 전까지는 무조건 제 힘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각오로 알바 사이트를 하루 종일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멀지 않은 상암 쪽 생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았죠. 별 기대 없이 일단 면접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상암 생고기집입니다. 그 순간 살짝 멍해졌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좀 색달랐거든요. 차분한 톤이었는데 이상하게 듣는 순간부터 귀에 착 감기면서 묘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기 아르바이트 구인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내일 오후 3시쯤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간결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목소리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면접 약속을 잡고 나니 괜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집에 있던 가장 깨끗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면접 보러 오신 거죠? 홀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하게 심장이 한 박자 놓친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만큼이나 분위기도 어딘가 모르게 특별했거든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담백하면서도 차분한, 그런데 또 조금은 시선을 떼기 힘든 그런 느낌이었죠. 한눈에 봐도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지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일한 경험은 있으세요? 그녀가 건넨 질문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대답했죠. 아니요. 처음입니다. 근데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괜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목소리에 힘을 주었더니 그녀는 살짝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웃음과 눈빛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간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겠어요. 우리 가게가 바쁠 때는 좀 정신없을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뭐든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잠깐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오후 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싱겁게 면접은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와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가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봤던 사장님이 이미 나와서 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없었고 가게 안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를 건네자 사장님은 저를 향해 돌아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이 어제보다 더 선명히 눈에 들어왔죠. 민재 씨 왔네요. 이거 유니폼하고 앞치마예요.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녀가 건넨 검은 티셔츠와 앞치마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유니폼을 갖춰 입으니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보다는 어쩐지 사장님과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긴장시켰죠. 유니폼을 입고 다시 홀로 나가자
사장님은 저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깔끔하네요. 잘 어울려요. 그 짧은 칭찬이 기분을 묘하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은 홀 테이블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죠. 우리 가게는 테이블 6개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아요. 손님 오시면 테이블 세팅, 주문받기, 음식 서빙까지 민재 씨가 하게 될 거예요. 음식 준비는 제가 맡고요. 차분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특히 그녀가 가까이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신경 쓰여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알바 경험은 있어요? 아니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사장님도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대 다녀왔으면 충분하죠. 군대보단 덜 힘들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면서 어색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사장님은 처음이라 서툴고 헤매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주문받고 서빙하고 빈 그릇 치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첫날이 다 지나갔죠. 정신없이 치우고 있던 그때 사장님이 주방에서 음료수 2캔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 쉬면서 마셔요. 첫날인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음료수를 받아 들고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캔을 따며 말을 걸었어요. 민재 씨는 이 근처 살아요? 네, 저 마포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마포고 나왔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살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도 마포고 졸업했는데. 네? 진짜요?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와, 세상 진짜 좁네요.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고 저는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학교 선배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 말투, 미소 하나하나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셔서 선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어머, 그런 말 잘하네. 사장님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제 팔을 툭 쳤고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사소한 터치였지만 이상하게 전기가 찌릿하고 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뒤 사장님이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첫날인데 고생 많았어요. 민재 씨.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아니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조심히 가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마음속에는 그녀의 얼굴과 미소, 그리고 터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적당히 있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고기 왜 이렇게 맛없어?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 술에 취한 그 남자는 괜히 트집을 잡으며 큰 소리로 투덜대기 시작했고 주변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른 다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제 멱살까지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굴었죠. 야, 너 뭐야? 새파란 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 그 손님 앞에 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술에 취하신 건 알겠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의 단호한 태도에도 남자는 계속 험한 말을 내뱉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어딜 끼어들어?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자의 팔을 잡아 가볍게 제압한 뒤에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손님, 더 이상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세요.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다행히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술기운이 풀린 듯 투덜대며 길을 떠났습니다.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사장님은 조금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사장님이 제 팔과 어깨를 걱정스럽게 훑어보며 말했고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네, 괜찮아요. 그제야 사장님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민재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가게가 마감되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저를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제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고생 많았는데 퇴근 후에 한잔 할래요? 저도 오늘은 그냥 들어가기 좀 그렇고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장님. 우리는 가게 뒷정리를 다 끝내고 문을 닫은 뒤 근처 조용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소주를 한 잔씩을 마시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알코올 기운이 돌면서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어요. 사장님은 술잔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제게 말했어요. 오늘 민재 씨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듬직하던데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딱히 듬직한 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듬직했어요. 사실 나 혼자서 가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참 막막했거든요. 민재 씨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평소의 단호한 모습과는 달리 사장님의 말투에선 어딘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가게 운영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원래 혼자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떠맡게 됐어요. 순간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 사장님이 이혼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근데 가끔은 좀 외롭고 힘들긴 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사장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잠깐 스쳤어요. 순간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말에 사장님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그 말이 참 듣기 좋네요.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사장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 역시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비어있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재 씨.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엔 좀 아쉽지 않아요? 괜찮으면 조금 더 마시고 싶은데. 그녀의 눈빛은 약간 망설이는 듯하면서도 저를 향한 분명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더 같이 있고 싶었기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아직 괜찮아요, 사장님. 어디 가실까요? 가게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조용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잔 더 할래요? 사장님의 말을 따라 우리는 근처의 작은 바에 들어섰어요. 아늑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분위기의 곳이었죠. 자리를 잡고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바텐더가 위스키 2잔을 내려놓고 간 후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술 마시는 거 오랜만이네요.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제 말에 사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민재 씨 덕분인가?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그때 저는 대담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전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장님이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 말에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래요? 난 그냥 민재 씨가 일 잘해서 좋았던 건데. 정말 그것뿐이에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진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눈빛이 마주쳤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설 때는 둘 다 이미 어느 정도 취해 있었어요. 택시를 타려고 길에 서 있는데 사장님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민재 씨,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은데 나랑 같이 있어 줄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동안 서로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선 순간 더 이상 주저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곧장 서로를 끌어안았고 입술이 닿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온기가 뒤섞이는 그 짧고 뜨거운 순간에 저는 완벽히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건지 아니면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숙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제 가슴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재 씨,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희미하게 보였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아침이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장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이라는 관계는 아니었죠. 가게에서 서로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설렘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한 달쯤 이어졌을 때 제 복학 시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르바이트 덕분에 등록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과 떨어지게 될 생각 때문이었죠. 마감을 마치고 난 후 그녀의 작은 방에서 잠시 쉬던 중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저 이제 다음 달이면 복학이에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애써 밝은 척 미소를 지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민재 씨 학교로 돌아가면 나 혼자서 가게 운영하려니 힘들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곁에서 계속 같이 일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민재 씨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자주 놀러 와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저는 서로에게 더욱 집착하게 됐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집에서 혹은 가게의 작은 방에서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학 전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그녀의 집에서 누워있던 중 사장님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 씨, 나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민재 씨 복학하고 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학교로 돌아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제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정말이죠? 내가 너무 민재 씨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사장님이 그렇게 의지해 주는 게 오히려 전 좋아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복학해도 자주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사장님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자 바쁜 일상이 빠르게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과 과제, 팀 프로젝트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틈날 때마다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가게에도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생활이 바빠질수록 그녀와의 연락도 서서히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재 씨,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걱정했어요. 죄책감이 밀려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많이 서운하셨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민재 씨가 복학하고 나니까 가게도 혼자 지키기 벅차고 무엇보다 너무 외롭네요. 그녀의 진솔한 말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이번 주말엔 꼭 찾아갈게요. 기다려 주실래요? 사장님은 안도한 듯한 한숨을 쉬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재 씨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꼭 와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무심하게 보낸 그동안의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뼈저리게 느껴졌죠. 약속한 주말이 왔고 가게에 들어서자 그녀가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뒤로는 숨기지 못한 피곤함과 외로움이 엿보였어요. 민재 씨,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말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줬으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안 갈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품에 안기자 죄책감과 동시에 그리움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뜨겁고 간절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치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아쉬워 더 깊게 서로에게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나 다시 혼자 남겨두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이제 정말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더욱 깊숙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과제와 시험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의 외로운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업이 취소돼 시간이 남게 되었고 별 생각 없이 사장님을 만나러 생고기 집에 향했죠. 오랜만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길이라 사장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낯선 남자와 사장님이 황급히 나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고 사장님 역시 얼굴이 붉어진 채로 서둘러 옷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사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다급히 말했어요. 민재 씨, 갑자기 웬일이에요? 미리 연락하지.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 당황한 듯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그 사람 누구예요? 애써 침착한 척 물었지만 제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 아는 사람인데 주방에 조리구가 갑자기 고장나서 급하게 고쳐주러 온 거예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장님의 눈을 바라보자 그냥 믿고 싶어졌어요. 설령 거짓말이라도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 그런 거였구나.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제가 애써 웃으며 넘어가자 그녀는 조금 안심한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재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으며 웃었지만 저는 어쩐지 기분이 계속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마감할 때까지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사장님이 먼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재 씨, 혹시 아까 일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는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잠깐 오해한 것 같아요.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안도한 듯 제 품에 안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진짜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불안과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녀를 향한 제 감정이 너무 깊어서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날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말을 믿고 넘어가려 했죠. 사장님도 그날 이후 제게 더 다정하게 대해줬고 저 역시 마음속 의심을 애써 외면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재 씨,
오늘 좀 만날 수 있어요?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급히 갔습니다.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나 임신했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임신했다고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꺼낸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두 줄로 선명하게 나타난 결과가 제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확실하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죠?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이 커졌고 곧 슬픈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재 씨, 나 정말 억울해요.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정말 민재 씨뿐이에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상한 말을 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민재 씨, 이 아이는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우리 아이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숨긴 채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젠 어른인데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죠.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장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특히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 앞이 깜깜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의 시선 역시 두려웠고요. 무엇보다 제 안에서 떨쳐내지 못한 그날의 의심이 저를 계속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이 더 어둡고 초조했어요. 민재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서 너무 불안해요. 그녀의 간절하고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는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 부모님이 받아들이실까요? 나이도 그렇고 난 이혼 경력도 있는데. 그녀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처음에는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그렇게 어렵게 결심하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니? 저는 어렵게 사장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이혼 경력까지 모든 걸 말하자 부모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죠.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려.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직 학생이잖아.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순 없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민재야,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 그 여자랑 관계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해. 부모님의 반대가 예상보다 훨씬 컸지만 저는 단호히 제 결심을 밝히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충분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생겼고 저는 도망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에 무거운 한숨이 나왔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녀를 만나 이 상황을 전하자 사장님 역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결국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저희는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서로 의지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임신한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생고기 집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녀 혼자 가게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장 임시로 운영을 맡길 사람도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나니 당장 생활비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그걸로 둘이 살기엔 부족했죠. 집세, 병원비, 생활비까지 빠듯한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현실에 짓눌려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동안 저는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며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화면에 뜬 낯선 이름과 메시지가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지난번에 만났던 가게는 처분했어? 너랑 사는 그 등신은 아직 모르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때 문득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고기 집에서 그 남자와 사장님이 주방에서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모습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그때 가게에서 너랑 나 둘 다 너무 흥분했었잖아. 솔직히 걔가 눈치챈 줄 알고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민재 씨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그날은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제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서윤아, 난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제발, 이제 그만해. 난 이제 민재 씨 아이도 가졌고 이대로 민재 씨랑 살 거야. 정말 그 아이가 그 녀석 아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차라리 정확하게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그만해. 나 진짜 힘들어. 민재 씨 아이 맞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남편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민재 씨, 그거 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으로 억눌렸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과 언제부터였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의 실수였고 끝내려고 했는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변명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이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정말 제 아이가 맞긴 해요? 제가 어렵게 꺼낸 질문에 그녀는 당황하며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요. 정말 민재 씨, 아이 맞아요? 제발 나 좀 믿어줘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도 그 간절한 목소리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추운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고시원을 얻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문장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라리 그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아직 누구의 아이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단절하면서까지 이 여자를 선택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